한편 연주의 자리를 잡은 조조는 황건적의 잔당들을 무찌르며 공적을 쌓았습니다. 특히 30만 명의 황건적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들을 청주병이라고 불렀죠. 게다가 일전에 혼자서 동탁을 쫓아갔던 조조의 명성에 감복받아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마냥 헛수고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 순욱, 순유, 정욱, 곽가, 전유입니다. 특히 순욱은 조조군 최고의 모사로 왕자 지제로 불리우는데 이는 한 사람을 왕으로 만들 수 있는 인재라는 뜻이죠. 게다가 전위는 조조의 호위무사로 힘이 엄청나게 강하여 몇 명이서도 세우지 못한 깃발을 한 손으로 일으킬 정도의 괴력의 사나이죠. 조조는 연주 지방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아버지 조승을 데리고 오기로 결정합니다. 그 당시 조승은 전란을 피해 비교적 안정적인 서주 남양에 살고 있었는데 조승이 연주로 떠난다고 하자 서주 목으로 있던 도겸이 조조에게 잘 보이기 위해 조승에게 호위 부대를 붙여주죠. 문제는 호위 업무를 맡게 된 장계가 도적 출신이라는 것. 장계는 조승의 재산을 보자 옛날 버릇을 못 고치고 조승과 그의 일가족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아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에 도겸의 부하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에 분노한 조조는 서주를 공격하고자 하죠. 조조의 신하들은 사사로운 이유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 조언했지만 분노한 조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서주로 향하자 도겸은 주변 세력에게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원소, 원술, 공손찬, 공용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도 도겸을 돕지 않았죠. 유일하게 호응을 해준 세력은 유비. 유비는 그 당시 공손찬 밑에 객장으로 있었는데 사사로운 감정으로 군대를 움직인 조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서주로 향하죠. 이때 공손찬 밑에 있던 조온이 유비 일행에 합류합니다. 조조는 서주에 도착하여 군인들을 학살했으며 백성들까지 그 학살을 피할 수 없었죠. 그 피해 규모는 사망자가 수십만 명이었다고 하며 시체로 강이 메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서주에 도착한 유비 일행. 유비는 조조에게 서신을 보내 군사를 물으라 요청하였고 때마침 조조는 그 서신을 받고 연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겸은 유비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자신은 늙고 힘이 없으며 자식들도 변변치 못하니 서주를 주겠다고 하죠. 관우와 장비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서주를 받으라고 했지만 답답이 유비는 한사코 거부합니다. 자신은 서주를 차지하러 온 것이 아니니 서주가 안정될 때까지 소패에서 머물기로 하죠. 한편 조조가 퇴각한 이유는 유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조가 잠시 여주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여포가 침략하여 급히 퇴각한 것이죠. 얼마 전 이각과 각사에게 패배해 도망간 여포. 그는 처음에 원술 쪽으로 피신을 갔지만 그곳에서 받아주지 않아 정착하지 못하였고 다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여포를 받아준 것은 진료태수 장막이었습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인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젊은 시절 원소, 조조와 친구로 지냈으며 의협심이 강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몸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죠. 반동탁 연합에도 참가했으며 나중에 조조가 동탁에게 패배해 연주로 도망갔을 때 조조를 받아주었던 것도 장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조가 세력을 키울 수 있게 장막이 후원해 주었으나 조조의 세력이 너무 커지자 반대로 장막의 세력이 조조의 산하로 흡수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원소가 조조에게 장막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친구였던 원소와 장막의 사이가 틀어진 이유는 반동탁 연합 당시 총대장이었던 원소가 독선적이고 교만하게 행동하자 장막이 원소를 질책했는데 원소는 이때부터 장막을 싫어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원소가 기주의 한복을 쫓아내고 기주를 차지했을 때도 장막이 한복을 받아주었기에 이때 장막은 원소에게 완전히 찍히게 됩니다. 결국 분노한 원소는 조조에게 장막을 죽이라 명령하였고 조조는 친구끼리 왜 죽이려고 하냐며 원소를 말리게 되죠. 장막은 불안했습니다. 조조가 이번에는 원소를 달래주어 자신을 보호해 주었으나 이대로 가다간 조조가 결국 원소에게 굴복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불안함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 조조가 서주의 도겸을 공격하러 갈 때 장막의 동생 장초와 진궁 등이 여포를 받아들여 조조를 공격하자고 원했고 장막은 여포를 앞세워 반란을 실행하게 됩니다. 여포의 무력, 진궁의 지력, 이 두 개의 힘이 만나자 연주를 순식간에 장악해 나갔고 대부분이 여포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단 3개의 성만 남았으며 이것마저 함락된다면 조조의 근거지는 모두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순욱과 하우돈을 중심으로 죽어라 버티며 시간을 끌고 조조의 본대가 때마침 도착했습니다. 조조와 여포가 엎치락 뒤치락 하자 진궁이 계책을 내죠. 어느 날 복양의 호족인 전씨가 조조를 몰래 찾아가게 됩니다. 여포가 폭정을 하고 있다며 야밤에 자신이 몰래 성문을 열어주면 그때 잽싸게 들어오라고 하죠. 밤이 깊었고 전씨는 약속대로 성문을 열어줍니다. 조조는 신나서 군대를 이끌고 복양성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진궁의 함정이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기습 공격을 받게 되고 조조는 대패하죠. 이때 여포가 조조를 쫓다가 한 병사의 머리를 치며 조조가 어디로 도망갔느냐 묻고 그 병사는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실 그 병사가 조조였으며 어두운 나머지 여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이후 조조는 도망가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호위무사인 전위의 활약으로 복양성을 겨우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여포에게 반격하기 위해 계책을 냅니다. 조조가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가짜 장례식을 치르게 하죠. 그러자 여포는 조조의 부하들을 공격하기 위해 장례식을 급습하는데 이때 매복에 당한 여포는 대패합니다. 그 후 여포는 복양성에 틀어박혀 농성하죠. 그리고 마침 메뚜기 떼가 발생하며 조조와 여포 양군의 군량은 모자라게 되면서 전세는 장기화하죠. 194년, 그 사이 늙은 도겸은 결국 죽게 됩니다. 도겸은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며 서주를 유비에게 한 사코 넘겨주었고 유비는 서주를 잠시 맡아두죠. 이때 도겸의 부하 진등, 미축, 손건 등이 유비에게 합류합니다. 특히 미축은 엄청난 부자로 유비의 메인 스폰서가 되는 인물이 되죠. 그는 유비와 자신의 여동생을 결혼시키며 가족 관계로 발전합니다. 관우와 장비는 서주를 차지한 것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비 형제는 떠돌며 객장 생활을 했지만 드디어 서주의 자리를 잡았으니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한편 조조는 군량이 없어 황건적 잔당을 토벌하기로 합니다. 예주 연암 지역에 황건적의 잔당이 남아있어 그들을 토벌하고 군량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죠. 조조는 전위에게 황건적의 총대장 하의를 붙잡으라 명령하였지만 하의를 먼저 붙잡은 것은 허저라는 남자였습니다. 허저는 인근 농부 출신으로 황건적이 백성들을 괴롭히자 몇 번이고 나서서 직접 막아냈던 사나이죠. 전위가 하의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허저는 줄 수 없다고 하자 둘은 하의를 두고 맞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둘의 실력은 박빙이었고 그 모습을 본 조조는 허저를 탐내기 시작하죠. 그리하여 조조는 함정을 파 허저를 사로잡습니다. 결국 허저는 조조의 부하로 들어오게 되며 이후 큰 활약을 하게 되죠. 황건적의 군량을 빼앗은 조조는 다시 여포와 승패를 겨루기 위해 복양으로 출진합니다. 진궁은 여포에게 농성전을 하자고 하지만 여포는 말을 듣지 않고 직접 군을 끌고 나오죠. 이때 허저와 여포가 붙어 이십합을 겨루었지만 조조는 혼자 이길 상대가 아니라면서 휘와 장수들을 죄다 출격시킵니다. 여포는 6대1의 상황이 되자 퇴각하게 되고 다시 복양으로 들어오려고 했으나 성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복양의 호족들이 여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배신한 것이죠. 허무하게 복양을 빼앗긴 여포는 서주의 유비에게 의탁하러 가게 됩니다. 이때 여포는 장막을 버리고 먼저 출발하게 되고 장막은 원술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러 떠났으나 원술이 있던 수춘에 도착하기 전에 부하들의 배신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동생 장초는 수비를 하다 사망하게 되고 일족도 모두 죽게 되죠. 서주에 도착한 여포는 유비에게 자신이 조조를 치지 않았으면 서주가 멸망했을 것이라 주장하며 자신이 서주의 은인이니 받아달라고 호소하죠. 유비는 여포를 불쌍히 여겨 받아주고 자신보다 여포에게 서주가 더 어울리는 주인이니 서주까지 준다고 합니다. 신난 여포는 덥석 서주를 받으려고 했으나 뒤에서 째려보는 장비를 보자 이내 정신이 번쩍 들어 사양하게 되죠. 여포가 거부하자 유비는 소패라는 작은 지역을 주게 됩니다. 이곳에 여포가 있다면 조조도 서주를 함부로 노리지 못하니 그곳에 배치한 것이죠. 여포는 소패에서 지내며 유비와 친해지는데 처음에는 저자세로 나오던 여포가 점점 기어오르더니 나중에는 유비를 아우라 부르기 시작하죠. 한편 이각과 곽사는 장안에서 헌제를 붙잡고 폭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동탁은 죽었으나 2명의 동탁이 더 생겼다며 힘들어하고 있었죠. 이각과 곽사는 서로 술자리를 열어가며 지낼 정도로 사이가 좋았지만 이각 부인과 곽사의 부인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각이 곽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곽사의 부인은 곽사에게 이각이 당신을 독살할지도 모르니 그가 초대하면 가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곽사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초대에 응하죠. 실컷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도 포장하여 귀가하자 곽사의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그리고는 곽사가 보는 앞에서 그 음식을 기르던 개에게 주었고 개는 그 음식을 먹자 개거품을 물며 죽게 되죠. 그 모습을 보자 곽사는 깜짝 놀라며 부인 어서 똥물을 주시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각의 집에서 먹고 온 음식을 토하기 위해 똥물을 마시고 모든 걸 토해내죠. 그 사건 이후 곽사와 이각의 사이는 멀어져 서로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내란이 터지게 됩니다. 둘은 다투었지만 좀 더 강한 쪽은 이각이었습니다. 이각의 군사가 더 많고 강했으며 결국 헌제를 확보한 것은 이각이었죠. 그는 헌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황궁에 가두어두고
제대로 된 밥도 주지 않으며 헌재를 하대했습니다. 헌재는 비참한 생활을 하며 자신을 도와줄 신하를 찾게 되는데 그 인물은 이각의 책사 가우입니다. 가우는 비록 이각 밑에서 책사로 있었으나 나라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 헌재를 이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헌재가 가우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가우는 제가 기회를 만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지요 라고 조언합니다. 어느 날 가우는 이각에게 후한상을 내리라고 헌재에게 조언합니다. 헌재는 가우의 말대로 상을 내렸고 그러자 이각은 그 상을 무당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사실 이각은 자신의 부하보다 무당을 더 믿고 있어 부하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나라에서 주는 상을 고생하는 부하에게 주지 않고 무당에게 주자 부하들은 열받아 이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부하 장수와 병사들이 떠나자 이각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었죠. 이각과 곽사의 세력이 비슷해지자 그들의 군사들은 서로를 죽이는 내란이 또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장제는 그 둘을 억지로 화해시키고 난 후 헌재를 만나 자신이 살고 있는 홍농으로 같이 떠나자고 말하죠. 마침 헌재는 낙양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서둘러 홍농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한편 이각과 곽사는 헌재가 도망갔다는 사실에 임시로 화해를 하고 서둘러 헌재를 잡으러 떠나는데 그들이 헌재를 거의 다 쫓아갔을 때 그것을 막는 것은 양봉이라는 장수였습니다. 양봉은 원래 백파적이라는 도적 출신인데 출세하여 이각 밑에 서 있다가 이번 기회에 배신하고 황제를 보호하려고 온 것이죠.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서왕이란 뛰어난 부하 장수가 있었습니다. 서왕의 맹활약으로 이각과 곽사의 부하들을 도륙하고 쫓아내죠. 하지만 홍농까지 가는 길은 멀었고 이각의 부하들은 계속해서 쫓아왔습니다. 아무리 서왕이 용맹하여도 많은 양의 병사에는 어쩔 수 없었죠. 그리하여 양봉은 인근에 있던 백파적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즉 양봉의 옛 동료들이죠. 백파적은 나름 오래된 명문 도적 집단으로 황제가 도움을 요청하니 이번 기회에 벼슬을 얻어보고자 헌재를 호위해 줍니다. 그들은 본래 출신이 도적이라 황제에 대한 예우 따윈 없었고 그 자리에서 벼슬을 줘야 도와주겠다고 하자 황제는 그 자리에서 몇 개의 벼슬을 내려주면서 억지로 호위를 받았습니다. 백파적의 우두머리인 한섬, 이락, 호제는 필사적으로 쫓아오는 이각의 병사들을 막아주긴 했지만 이락과 호제는 중간에 결국 죽고 한섬만 겨우 살아남았죠. 덕분에 시간을 번 헌재는 멀리까지 도망갈 수 있었으나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뿌리나 나무 껍질 등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헌재는 갖은 고난 끝에 홍로를 지나 겨우 낙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낙양은 폐허가 된 지 오래. 동탁이 불을 지르고 난 후 이곳은 아직도 방치되고 있었는데 이대로 조금만 지체한다면 이각, 곽사의 병사들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 결국 헌재는 주변에 있는 강한 세력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죠. 인근의 강한 세력인 원소와 조조에게 칙서를 보내게 됩니다. 원소 진영에서는 헌재를 맞이할 것에 대해 논의하는데 전풍과 저수는 헌재를 데리고 와야 한다 주장했으나 곽도와 순우경은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헌재를 데리러 가면 괜히 병력만 쓰지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죠. 결국 원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헌재를 데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조는 헌재의 칙서가 내려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출발합니다. 헌재를 데리고 있다는 것은 제후들 중 맹주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낙양에 도착하자마자 헌재에게 맛있는 음식을 바치고 최대한 예를 갖춘 신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